네, 이번에는 AI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최은호 메타버스 혁신센터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도 요즘에 이 딥페이크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대선을 앞두고 뭐 바이든 대통령의 딥페이크 음성이 이제 유포되기도 했고요. 또 홍콩에서는 뭐 엄청난 이제 뭐 사기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하더라도 네. 진짜 우리 대통령 맞나 하고 의심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 놀라고 푸틴 대통령도 놀라고 네. 또 그리고 어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 영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홍콩에서 벌어졌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단체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네. 그중에 재정 담당 고위 임원이 예. 2명이나 사기꾼이 딥페이크로 참석을 해서 영상 안 해요?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30억 원을 송금해라. 그래서 당연히 회계 담당자는 그룹 영상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돈을 송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렇죠. 사실은 딥페이크였던 거네요. 그렇죠. 너무 놀랍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동영상도 중요하고 뭐 딥페이크도 중요한데 네. 글로벌 기업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동영상으로 또는 화상회의로 뭔가 그쵸. 업무 지시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밝혀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를 그래서 천천히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정말 이제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그렇죠. 믿지 말아야 될지.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뭐 주 차원에서 어떤 뭐 대책들을 좀 내놓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그 행정명령,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물에 워터마킹을 넣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연합도 동시에 이런 그 워터마킹을 넣는 조항을 넣고 있어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워터마킹을 합니다. 워터마킹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위조 지폐 보면 위조 지폐라고 올라오죠. 네네. 예, 복사를 하면 거기에 이렇게 이건 카피다. 복제본이다 하듯이 딥페이크 동영상에 워터마킹을 넣으라는 게 지금 가장 핵심인데 한국에서 이 부분이 조금 그 뒷부분으로 후속 대책으로 하는 게 좀 많이 아쉬워서 그 부분도 뒷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예전에 막 해커들이 막 이렇게 막 무언가를 할 때 해커를 잡는 해커들이 있다라고 하듯이 예. 저는 AI 기술이 이렇게 막 딥페이크 기술이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막 발전할 때 이거를 잡는 딥페이크 혹은 이걸 잡는 AI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해보는데 뭐 이게 좀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딥페이크를 막을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기술이란 것이 그 플랫폼 기술이 돼야 그게 대책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추적을 하거나 그거를 발견하는 전담팀이 있는 거는 조금 약한 조치이고요. 예. 이런 부분이 가령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가령 앵커님이 어디 회의를 참석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머리 위에 천사링이 1개 올라가면 일반 참석자, 네. 천사링이 2개 올라가면 그 기업에서 참석한 참석자. 어. 천사링이 가령 3개가 올라갔으면 예. 가령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보안 초청장을 소지한 초청자. 그리고 4개가 올라가면 가령 탑 시큐리티, 우리가 왜 영화에서 보면 탑 시큐리티에 맞아요. 접근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 하면 일단은 가짜 동영상으로 참석을 하거나 사진으로 참석하거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줌으로 팀즈 또 여러 가지에서 미팅을 갔었는데 이제 영업 비밀을 내가 얘기할 상대방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만약 그 사람이 기업 스파이거나 해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말 영화에서 보는. 근데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 저 특허를 예. 실제로 내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이나 위변조의 걱정 없이
안전한 좀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맞습니다. 기술을 예. 실제로 지금 미국에 특허를 내셨다고 예, 세계 했는데 최초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이런 특허만으로도 이제 이런 지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찾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술들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빙산, 아이스버그라는 걸 이렇게 보시죠. 네. 그러면 맨 위에는 일반적인 기술이 보이지만 맨 밑에는 넓은 그 그쵸. 빙하 밑에 있는 기술인데 예. 제가 이용한 기술은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거라서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삼성, LG 모두가 쓰고 있는 기술을 이용한 겁니다. 아,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누군가가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면 목적지가 있잖아요. 출발점은 이렇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만들었는지 PC로 아, 만들었는지 네네네네. 노트북으로 만들었는지가 우리가 KTX 1호차, 2호차, 3호차 하듯이 그러니까 1호차는 이 사람이 PC에서 생성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갈 때 얼굴이나 지문으로 들어갔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꼭 동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은 강남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령 이 사람이 구글의 인공지능을 썼든 삼성전자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썼든 어느 인공지능을 썼다가 밝혀지면 좋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만든 게 사진일까, 문서일까, 음성일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차처럼 쭈루룩 워터마킹으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령 통신 사업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유튜브에 들어가든 이런 어딘가에 띄우려고 할 때 네.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서 우리가 19금, 뭐 15세 이상 이런 네. 식으로 이거는 가짜 동영상입니다라는 마크가 떠주면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발명한 특허는 전 세계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생체 인증하잖아요. 네네. 지문이나 지문. 얼굴로 들어가고 또 스피커에 대고 빅스비 TV 켜줘 하는데 그 음성이 진짜인지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기록 같은 것들이 지금 다 이렇게 촘촘히 쌓여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줌이나 팀즈 참석을 할 때 네. 홀로그램으로 참석을 하든 사진으로 참석을 하든 자기 진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을 이제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콩에서 같은 일은 없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네. 이 천사 링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나와서? 바뀌든지 적색으로 바뀌든지 하면 이 경찰에 사람은 신고하면 아니다. 되죠. 영화에서 보던 일이 정말 예, 맞습니다. 첩보 영화에서 하는 일들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사실 저처럼 이제 막 뭐 영상, 화상 회의라던가 이런 걸 많이 활용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뭐 AI에 크게 뭐 해킹당할 일 없을 것 같은데,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요즘에 이제 비서처럼 이제 AI를 그렇죠. 활용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이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챗GPT도 있고.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누적되면서 나를 완전히 이제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개인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개인화는 우리 앵커님의 개인 비서인데 그렇죠. 가령 개인 비서가 옆집 아줌마나 해커나 누구 범죄자가 우리 앵커님이 주로 물어보는 말들은 어떤 일들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다면 대답을 한다면. 모든 개인적인 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사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어떤 질문을 넣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또 지금 최근에는 그 문자로도 메시지로도 영상을 만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음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음성을 앵커님의 목소리가 등록이 돼서 네. 앵커님의 목소리에만 대답을 하고 얘가 우리가 그 유튜브나 어디에 보면 제가 주로 보던 거를 올려주듯이 네네. 자기 이력이 쭉 관련이 돼 있는데 그거를 해커나 범죄자가 나한테도 알려줘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음성으로 인증된 등록자한테만 AI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걸 그 전체적으로 그 제도화하거나 시스템화하면 딥페이크까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정말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휴대폰 하나에 뭐 냉장고도 연결돼 있고 뭐 에어컨, 자동차 뭐 사실 이거 하나 열리면 지금 말씀하신 뭐 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맞습니다. 줄줄이 뚫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문제 아닐까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과거에 그 KT의 진이나 네. 그 삼성전자의 빅스비는 주인을 구별 못했어요.
아, 그쵸. 목소리 그쵸. 구분 못했으니까요. 예, 제가 잘 써먹는 말이 제 동생이 옆집 아줌마인데 저희 집에 와서 진이야 9번 틀어줘 하면 9번 틀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마존이나 그 애플은 맨 처음에 내가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로봇을 사면 네. 음성을 등록하세요. 예. 그리고 얼굴도 등록하세요. 그런 다음에 가전제품을 연결합니다.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음성을 등록하는 거는 화이도 표준이나 생체 표준이 나와 있고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 연결하는 건 메토 표준이라 돼 있는데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연결해야 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즉 스마트폰, TV, 냉장고, 심지어는 차에서도 집안의 가전을 네. 통제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만약 해커가 개입한다면 예, 아찔해요, 저 정말. 예,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로 나온 빅스비 기능을 제가 아직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음성을 등록하리라 믿습니다. 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개인적인 음성을 등록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인증과 등록은 또 다른 그렇죠. 건가요? 예, 오. 그냥 등록을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빠인지 엄마인지 자녀인지 옆집 아저씨는 구별을 해야 되죠. 아,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그 인증의 개념이 이제는 또 하나가 더 그렇죠. 덧붙여져야 되는 여태까지 국내의 스피커들은 빅스비나 지니는 음성 인식을 한 거지 음성 인증을 한 게 아니라서 옆집 아줌마 말을 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생활 곳곳에서 어쨌든 이게 줄줄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뭐 아까 인증 얘기를 하셨지만 이 부분을 누군가가 뚫고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잖아요. 예.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정리가 좀 돼야 되고 좀 차단돼야 지금 된다고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생체 인증은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설 인증서를 쓴 거기 때문에 네. 암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거 하나 뚫으려면 슈퍼컴퓨터로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을 왜 하겠어요, 해커들이. 그거를 할 사람만한테만 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생체, 우리가 음성, 그 지문이나 얼굴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나 네. 우리가 지금, 빅스비, 시리아 뭐 해줘 하는 것도 역시 사설 인증서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주인으로 음성 인증으로 등록을 해놨다면 그걸 뚫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거는 그러면은 딥페이크 기술로 요즘에 막 음성도 막 활용하잖아요. 예. 그걸로도 그걸로 쉽지가 못 않- 뚫습니다. 오, 저희가 듣기에는 상당히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음성임에도 그것도 뚫을 수가 왜냐하면 없는 그 거예요? 키로 그 안에 워터마킹을 넣어놨기 때문에 아, 보호되는 거죠. 이제 정말 기술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 굉장히 깜짝 오랫동안 놀라고. 설명해야 되는 걸 이렇게 짧게 설명드려 아, 주셔서 오늘 얘기를 워낙 잘 해주셔서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세상인데 예. 많이 조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쵸? 예, 그래서 만약 나중에 제가 네. 앵커님하고 이렇게 오늘 한 내용을 네. 앵커님이 다른 질문을 바꿔서 방송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제 그래. 음성을 따서요. 그렇죠. 이 모습 영상 그대로. 아, 영상까지 따서요. 예. 아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호 메타버스 혁신센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